저는 조옥분입니다. 올해 69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외로워서였어요. 남편 떠나고 3년.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 보고.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영상이 사람들한테 닿았어요. 할머니 영상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혼자 계신 우리 엄마처럼 따뜻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대로 하면 돈 엄청 벌어요. 엄마, 제가 관리 도와드릴게요. 엄마,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세요. 자식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좋았어요. 드디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번 돈 7천만 원. 제 손에 온 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렇게 키워줬어요? 우리 아니었으면 엄마 지금도 조회수 10개였어요. 제 채널이었어요. 제 목소리였고 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세상한테. 그런데 결국 저는 이용만 당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 수익 1억 2천만 원, 할머니 목 0원. 디지털 세상이 저한테도 기회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또 이용만 당한 거였어요. 70살에 시작한 유튜브, 자식들이 빼앗아간 1억 2천만 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옥분입니다. 올해 69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 저녁 먹을 때도 혼자. TV 보다가 웃어도 옆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그게 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막내 아들 민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민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한 할머니가 나와서 요리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뭔데? 유튜브예요. 요즘 할머니 유튜버 엄청 인기래요. 할머니가 유튜브를? 네. 엄마도 해보세요. 저는 웃었어요. 내가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해. 엄마 해보세요. 심심하실 때 좋아요. 그리고 요즘 할머니들 많이 해요. 민호는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샀어요. 중고인데 괜찮아요. 민호야, 고마워. 영상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유튜브를 배웠어요. 민호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여기 누르면 촬영 시작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끝내려면 여기 빨간 버튼. 어렵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민호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연습했어요.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옥분이라고 합니다.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69세 할머니의 된장찌개. 영상은 단순했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모습. 중간중간 혼잣말.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요. 멸치 육수는 미리 내놓는 게 좋아요. 촬영도 서툴렀고 편집도 못했어요. 그냥 찍은 대로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23회였어요. 댓글은 3개. 할머니 손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된장찌개 맛있어 보여요. 구독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23명이 제 영상을 봤어요. 23명이 제 된장찌개를 봤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내 영상을 봤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아침 식사. 식탁에 혼자 앉아 밥 먹는 모습. 김치 몇 조각, 계란 프라이 하나. 혼자 먹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조회수는 47회. 댓글 5개. 할머니, 저희 엄마도 혼자 사세요. 보니까 눈물 나네요. 그 댓글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는 87명이 됐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영상을 찍었어요. 요리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 개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누군가 봐주는 게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유튜브 해. 유튜브요? 엄마가? 민수는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시간 낭비예요. 누가 엄마 영상을 봐요? 87명이 보던데. 87명?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87명이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저한텐 큰 의미였거든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먹을 저녁. 김치찌개 한 그릇.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혼자 먹으니까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근데 2그릇 끓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던 때가 생각나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우는 할머니 보기 싫으시죠? 영상을 끝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올렸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저녁상.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 2만 회. 뭐야? 댓글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혼자 사세요.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우리 엄마 생각나요. 구독 눌렀어요. 할머니 응원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어.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응. 대박이에요. 조회수 2만이에요. 그래? 엄마 이거 제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거 돈 될 것 같아요. 돈? 네. 조회수 많아지면 광고 붙어요. 그럼 돈 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어차피 하는 거 돈도 버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하면 대박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종연금 9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빠듯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그 영상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구독자가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1만 명. 한 달 만에 5만 명. 조회수도 폭발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10만 회, 20만 회.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어요. 할머니 영상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 엄마한테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매일 댓글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있구나.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뭐? 구독자 5만 명 넘었어요. 이제 수익 창출 가능해요. 민호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광고 수익이랑 협찬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300만 원? 네. 지금 추세면 더 벌 수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이면 유종연금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민호야, 그게 진짜야? 당연하죠. 엄마 이거 제대로 키워봐요. 어떻게?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기획부터 편집까지.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죠. 엄마잖아요. 저는 고마웠어요. 막내 아들이 저를 도와준다니. 고맙다 민호야. 엄마 근데요. 응.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계약서인데요. MCN 회사랑 계약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MCN? 엄마 채널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제가 아는 곳인데 믿을만해요. 서류를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어? 그냥 회사가 엄마 채널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수익 일부는 수수료로 가고요. 얼마나? 30%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야, 이거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엄마,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 다른 할머니 유튜버들 엄청 많아요. 그래? 네. 빨리 결정하세요. 알았어. 그럼. 여기 도장 찍으면 돼? 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유튜브 대박 났다면서요? 응. 그런가 봐. 구독자 몇 명이에요? 7만 명쯤. 민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7만? 그럼 돈 많이 벌겠네요.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 세금 문제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쓰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세금? 네. 소득세, 부가가치세. 복잡해요. 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통장 좀 주세요. 통장을? 네. 제가 세금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거 엄마가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둘째 딸 은희도 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그래. 은희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편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네. 저 예전에 영상 편집 배웠어요. 취미로. 엄마 제가 편집해드리면 훨씬 예뻐질 거예요. 고맙다 은희야.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편집하려면 원본 영상이 필요해요. 엄마 폰이랑 유튜브 계정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해. 당연하죠. 안 그러면 제가 편집을 못하잖아요.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는 12만 명이 됐어요. 영상 조회수는 평균 50만 회. 어느 날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됐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400만 원쯤요. 400만 원? 그럼 나한텐 얼마 들어와? 세금이랑 MCN 수수료 빼면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이면 괜찮네. 네. 엄마 생활비로 쓰세요. 하지만 제 통장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민수야,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그거요? 세금 처리하느라 좀 늦어져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저는 믿었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은희가 편집하고 민호가 기획하고.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 영상 속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협찬받은 건강식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은희가 편집하면서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은희야, 이게 뭐야? 전화했을 때 은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엄마 협찬이에요. 이거 해야 돈 벌어요.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집은 제 몫이잖아요. 그래도. 엄마, 돈 버시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요즘 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제 얼굴이었지만 제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내 채널이 맞나? 댓글을 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영상 좀 이상해요. 협찬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전 영상이 더 좋았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영상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엄마,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 믿으세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애들이 날 위해서 하는 거야.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옥부님 요즘 영상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은빛나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는 18만 명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갔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은희가 편집하고 민호가 기획하고 민수가 수익을 관리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제품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니었어요. 대본이었습니다. 민호가 써준 대본.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어? 왜요? 내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민수는 망설이더니 통장을 보여줬어요.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유튜브 수익 입금 1,200만 원. 광고 수익 800만 원. 협찬 수익 5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엄마 채널 수익이에요. 한 달에 2,500만 원? 네.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텐 얼마 들어와?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금이랑 수수료 빼면 얼마 안 남아요. 얼마나? 한 300만 원? 300만 원? 2,500만 원 중에 300만 원? 엄마 세금이 많아요. 그리고 MCN 수수료도 있고 편집 비용도 있고. 편집 비용? 은희가 하는 거 아니야? 은희도 일한 거니까 돈 받아야죠.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수야,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엄마, 복잡해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채널 키운 거잖아요. 뭐? 엄마 혼자였으면 조회수 100개였어요. 우리가 기획하고 편집하고 마케팅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 채널인데. 엄마 채널 맞죠? 근데 우리도 일한 거예요. 당연히 목 받아야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3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유족연금이랑 합치면 390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그 정도면 넉넉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저녁이 되어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너 편집 비용 받았어? 네. 왜요? 얼마나 받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네. 편집 일이 많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도 딸이잖아.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일은 일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할 순 없잖아요. 은희야. 그리고 엄마, 제가 편집 안 했으면 조회수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제공이 큰 거예요. 그래도 엄마, 저도 힘들어요. 남편 사업 망해서 빚도 있고.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내 자식들이야?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MCN 계약서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 그거 복잡해요. 그냥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이따 가져다 드릴게요. 오후에 민호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채널 수익의 70%는 MCN의 귀속? 그게요. 70%를 MCN이 가져간다고. 엄마, 그게 업계 표준이에요. 70%가 표준이라고. 민호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약서 밑을 봤습니다. MCN 대표 조민호. 민호야, 이게 뭐야? 엄마, 내가 MCN 대표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그럼 넌 내 돈의 70%를 가져간 거야? 엄마 회사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직원도 있고. 무슨 직원? 은희랑 민수 말하는 거야? 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다 짜고 한 거야?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엄마 위해서 내 돈 가로채는 게 날 위한 거야? 엄마, 우리가 없었으면 엄마 지금도 구독자 100명도 안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가 기획하고 누가 편집하고 누가 마케팅했어요? 우리잖아요. 엄마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말만 하면 됐어요. 민호야, 엄마가 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 거예요. 엄마는 그냥 도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도구?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엄마야. 도구가 아니라.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호가 나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이 되어 스마트폰에 댓글 알림이 왔습니다. 은빛나무였어요. 옥부님 요즘 댓글 답 안 하시네요.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썼습니다. 은빛나무님 저 힘들어요. 잠시 후 은빛나무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옥부님? 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옥부님 영상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옥부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돈을 가져간 것. 채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도구라는 말을 들은 것. 영숙 씨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옥부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못한 거예요. 옥부님 채널은 옥부님 거예요. 근데 애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없었으면 저 혼자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허락 없이 돈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건 가족이라도 안 돼요. 영숙 씨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영숙 씨,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통장부터 되찾으세요. 그리고 채널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이용당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되찾아야 해.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통장 돌려줘. 엄마, 왜요? 내 통장이잖아. 내가 관리할 거야. 세금 문제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싫어. 통장 내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저녁이 되었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오빠 연락 돼? 네. 통장 좀 받아올 수 있어? 엄마 오빠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전화를 안 받잖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나 봐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오빠 말 들으니까 엄마가 우리를 도둑 취급했대요. 도둑이 아니면 뭐야? 내 돈 가져갔잖아.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 우리가 없었으면 그 돈도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은희야,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자식들이 다 등을 돌렸어. 그날 저녁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부님, 어떻게 됐어요? 통장 못 받았어요. 민수가 안 줘요. 그럼 은행 가세요. 통장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옥부님 명의 통장이잖아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그리고 채널 비밀번호도 꼭 바꾸세요. 근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바꿔요? 유튜브 설정 들어가서 하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옥부님 마음 이해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재발급 받으려고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직원이 확인하더니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새 통장이에요. 기존 계좌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0만 원. 320만 원. 6개월 동안 32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300만 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6개월이면 1,800만 원이어야 했어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입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출금한 적 없는데. 저기요, 이 출금은 뭐예요? 계좌 주인분 명의로 출금된 거예요. 제가 출금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ATM에서 출금하신 것도 있고 계좌이체도 있네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다른 분이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건가요?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제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갔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본인 동의 없이 출금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요? 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찰에 신고. 내 아들을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영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영숙 씨. 민수가 제 통장에서 돈 빼갔어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요. 옥부님, 그건 범죄예요. 신고하세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해요?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영숙 씨,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채널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영숙 씨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지만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채널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내 채널이잖아. 엄마,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할 거야. 엄마가 뭘 알아요? 영상 편집도 못 하시면서. 그럼 안 해. 이제 영상 안 올릴 거야. 뭐? 내 채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계약서 기억하시죠? 뭐? MCN 계약서요. 채널 수익의 70%는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요. 그건 엄마가 영상 안 올리면 저희도 손해예요.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내셔야 해요. 위약금? 5천만 원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엄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비밀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그럼 위약금은 없던 걸로 할게요. 안 돼. 엄마, 내 채널이야. 절대 안 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은희였어요. 엄마, 문 열어요. 왜 왔어? 엄마, 얘기 좀 해요. 문 열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싫어. 엄마, 민호가 위약금 청구한대요. 5천만 원. 나도 들었어.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5천만 원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말 들으세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다 해결돼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고집부리면 우리 다 망해요. 5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건데요? 나도 몰라. 엄마, 제발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어요. 슬프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내 돈 허락 없이 가져가. 엄마, 그건. 나가.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수와 은희는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영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민호가 위약금 5천만 원 내래요. 계약서 때문인가요? 네. 제가 도장 찍었대요. 옥부님,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그 계약이 정당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변호사요? 네. 혹시 부당한 계약일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 어디 가면 돼요? 법률구조공단 가세요. 무료로 상담해줘요. 정말이요? 네. 내일 같이 가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 씨.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라서 옥부님 마음 알아요. 우리 힘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해결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 앞에서 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옥부님, 영숙 씨. 처음 만난 영숙 씨는 저와 비슷한 키에 짧은 백발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 정당한 건가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뭐가요? 채널 수익의 70%를 MCN이 가져간다는 조항, 위약금 5천만 원. 이건 부당한 조건이에요. 그럼 무효인가요?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위약금 안 내도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으니 법적 효력은 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소송을 해야 해요. 불공정 약관이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으셔야 해요. 소송이요? 네. 그런데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비용이 최소 300만 원은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300만 원? 네. 그리고 이겨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뿐이지 가져간 돈을 돌려받긴 힘들어요. 왜요? 제 돈인데요. 계약서상 MCN이 가져간 건 합법이거든요.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거지 가져간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널을 포기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채널을요? 네. 계속 영상 올리면 수익의 70%는 MCN으로 가요. 그리고 안 올리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널을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MCN이랑 재협상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재협상이요? 네. MCN 대표.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랑 합의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절대 합의 안 할 거예요. 그럼 채널을 포기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영숙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옥부님 괜찮으세요? 영숙 씨, 나 끝난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00만 원도 없어. 소송도 못해. 채널도 포기해야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숙 씨는 저를 안아줬어요. 옥부님 잘못 없어요. 자식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가 따뜻한 차를 주문해줬어요. 옥부님,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정말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어요. 제 아들이 그 돈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맡겼죠. 그랬구나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썼대요. 돌려받으셨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았어요. 사업 망했대요. 갚을 돈이 없대요. 그럼 지금은요? 아들이랑 연락 안 해요. 5년째요. 저는 영숙 씨를 봤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선택이요? 네. 저는 아들한테 계속 이용당하느니 혼자 사는 걸 택했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영숙 씨, 나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옥부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조언만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상관없잖아. 법률구조공단 갔다 오셨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뒤따라갔어요. 뭐?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뭐래요? 소송하래요? 그건 엄마 소송해봤자 소용없어요. 계약서는 유효하니까요. 민호야,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다 끝나요. 싫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위약금 청구서 보낼게요. 민호야, 나 5천만 원 없어. 그럼 아파트 파세요. 뭐? 엄마 아파트 2억 정도 되잖아요. 전세 빼면 5천만 원 남아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엄마가 위약금 못 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민호야,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그날 밤 민수와 은희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민호 말 들었어요. 응. 엄마, 제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집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너희는 내 집을 지켜줄 생각은 안 하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법적으로 하겠다는데요. 민호는 내 동생이잖아. 말려. 이미 말렸어요. 근데 안 들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다 끝나요. 끝난다고? 그럼 너희는 계속 내 돈 가져갈 거잖아. 엄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한 거고요.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게 일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집까지 잃으시게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민수와 은희는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댓글 알림이 왔습니다. 구독자들이었어요. 할머니, 왜 영상 안 올리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댓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근데 나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릴 수 없어. 영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민호가 집 팔래요. 뭐라고요? 위약금 못 내면 집 팔아서 내래요. 그건 너무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영숙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옥부님, 채널 폐쇄하세요. 채널을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구독자들은요? 구독자들보다 옥부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채널을 폐쇄하기로.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옥분인의 일상. 구독자 25만 명. 마지막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옥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저 같은 할머니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한참을 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제 것이 아니게 됐어요. 제 자식들이 가져갔어요. 돈도 채널도 전부 다. 계속하면 제 집까지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마지막 인사. 10분 후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식들이 뭘 했어요? 할머니 그만두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댓글을 읽다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민호야, 영상 왜 올렸어요? 당장 내려요. 싫어. 이건 내 마지막 영상이야. 엄마, 그 영상 때문에 우리 망해요. 댓글 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 잘못이잖아. 엄마, 당장 내려요. 안 내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민수와 은희가 함께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영상 내리세요. 왜? 사람들이 우리 신상을 털고 있어요. 제 직장으로 전화 오고 은희 남편 회사로도 전화 왔어요. 그랬구나. 엄마,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평판이 다 망가졌어요. 엄마 때문에. 내 때문? 저는 웃었어요. 슬프게. 너희가 내 돈 가져간 건 괜찮고 내가 진실 말하는 건 안 돼?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은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영상 내려주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너희 애들 생각은 하면서 나는 생각 안 했니?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상처받아. 근데 너희는 그걸 몰랐잖아.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영상만 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믿을 수 없어. 엄마, 제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영상 때문에 계약 다 취소됐어요. 계약? 광고주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 회사 망했어요. 민호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민수가 민호를 말렸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진정해? 회사 망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민호는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영상 내리세요. 안 그러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고소. 명예훼손이에요. 엄마가 우리 명예훼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어. 사실이라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에요.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고소장이에요. 영상 안 내리면 내일 접수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손이 떨렸어요. 너희가 정말 날 고소하려고? 엄마가 먼저 우리 망쳤잖아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진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민호는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민수와 은희도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고소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저녁이 되어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부님 영상 봤어요. 영숙 씨, 잘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민호가 날 고소한대요. 명예훼손으로. 뭐라고요? 영상 안 내리면 고소장 접수한대요. 영숙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옥부님 영상 내리세요. 영숙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예훼손 소송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옥부님 상황에서 소송 또 하시면. 알겠어요. 저는 영상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인사 영상.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댓글도 응원도 전부 다. 그리고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5분 이내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구독자 25만 명. 6개월 동안 쌓은 모든 것.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내리셨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위약금은 그대로예요. 5천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채널도 폐쇄했는데 위약금은 내야 해.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려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셔서 대출 한도가 3천만 원까지예요. 3천만 원? 네. 그리고 이자도 높아요. 연 7%요. 그럼 5천만 원은 못 빌려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을 나와 주저앉고 싶었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이 부족해.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팔려고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여기요? 시세가 2억 정도 되는데 전세 끼고 계시죠? 네. 1억 5천이요. 그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예요. 그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다. 매물 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자식들 키우던 집. 이제 이 집도 떠나는구나. 저녁에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프님, 영숙 씨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집 파신대요? 응. 어쩔 수 없어.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부님, 제 집에 오세요. 뭐? 저도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영숙 씨.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외롭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원했던 거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돈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계약금 500만 원 들어왔고요. 잔금은 한 달 후에 받으시면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시면 돼요. 네. 한 달.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30년 전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모두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팔았어. 한 달 후에 위약금 줄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파셨다면서요? 응. 어디서 사실 거예요? 영숙 씨네 가려고. 영숙 씨요? 누구예요? 내 친구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뭐? 제가 모실게요. 방도 있고.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이제 와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믿을 수 없어. 엄마, 제발. 민수야, 이제 늦었어. 너희는 날 돈으로만 봤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돈 가져가고 집까지 팔게 만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사 준비를 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짐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옷, 아이들 장난감, 남편이 입던 옷. 전부 버렸어요. 남은 건 제 옷 몇 벌과 이불 뿐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어요. 엄마, 왜 왔어? 엄마 정말 이사 가세요? 응. 은희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너희 집? 네. 좁지만 방은 하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늦었어. 엄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래서 엄마 돈 가져간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돌아올 수 있어? 은희는 울며 나갔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왔어요. 민수, 은희, 민호.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위약금 안 받을게요. 뭐? 5천만 원.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집 팔지 마세요. 이미 팔았어. 계약했어. 계약 취소하세요. 안 돼. 이미 계약금 받았어. 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 쓴 돈도 갚을게요. 얼마나 썼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제 빚 갚는 데 썼어요. 승진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서. 은희도 말했습니다. 저도 2천만 원 썼어요. 남편 빚 갚는데요. 너희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 내 돈이 필요해서 날 이용한 거야? 세 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엄마. 너희는 날 엄마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엄마 사랑해요. 사랑? 저는 민수를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돈 훔쳐가. 그건 사랑하는 사람 집 팔게 만들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가. 세 자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제발이요. 저는 민호를 봤어요. 제 막내 아들. 민호야, 용서는 너희가 바라는 게 아니야. 뭐요? 용서는 내가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줄 준비가 안 됐어. 엄마, 너희가 내게 한 일들. 너무 아파. 너무 상처받았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야. 엄마, 제발.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세 자식은 울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마음.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5분 이내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구독자 25만 명. 6개월 동안 쌓은 모든 것.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내리셨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위약금은 그대로예요. 5천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채널도 폐쇄했는데 위약금은 내야 해.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려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셔서 대출 한도가 3천만 원까지예요. 3천만 원? 네. 그리고 이자도 높아요. 연 7%요. 그럼 5천만 원은 못 빌려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을 나와 주저앉고 싶었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이 부족해.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팔려고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여기요?
시세가 2억 정도 되는데 전세 끼고 계시죠? 네. 1억 5천이요. 그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예요. 그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다. 매물 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자식들 키우던 집. 이제 이 집도 떠나는구나. 저녁에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옥부님, 영숙 씨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집 파신대요? 응. 어쩔 수 없어.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부님, 제 집에 오세요. 뭐? 저도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영숙 씨,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외롭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원했던 거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돈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했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어요. 말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마이너스 민수.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은희. 이것도 찢었습니다. 민호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제가 MCN 회사 정리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엄마.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역시 찢었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편지 안 읽으세요?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영숙 씨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알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저는 전부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민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갔습니다. 다음 주엔 은희가 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외손주들이에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문 뒤에서 울었습니다. 외손주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줘. 엄마. 가라고. 은희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옥부님 유튜브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유튜브요? 네. 옥부님 영상 좋았잖아요. 이제 하기 싫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튜브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들 때문이에요. 그래도 옥부님 유튜브 하실 때 행복하셨잖아요. 댓글 보며 웃으셨잖아요. 그랬죠. 그럼 다시 하세요. 이번엔 자식들 도움 없이. 옥부님 혼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옥분이네. 첫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옥분입니다. 예전에 옥분이네 일상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유는 긴 이야기예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진짜 제 이야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12회.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230명.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예전 옥분이네 일상 하신 분 맞죠?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할머니 응원할게요. 저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5,000명. 수익은 거의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댓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옥분 할머니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다큐? 네. 예전 옥분이네 일상 폐쇄 사건 아시죠? 그 이야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하기 싫어요. 할머니,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큐. 내 이야기를. 며칠을 고민했어요. 영숙 씨와 상의했습니다. 영숙 씨, 제 이야기를 다큐로 만든대요.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식들 얘기가 나올 텐데. 옥부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노인분들한테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옥부님도 억울하셨잖아요. 세상에 알리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PD에게 전화했어요. 다큐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다큐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자식들이 채널을 빼앗은 것. 집까지 판 것. 전부 다. 촬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고 싶었어요. 근데 자식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다큐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70살 유튜버의 눈물. 방송 다음 날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인터뷰 요청, 응원 전화. 그리고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큐 봤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민호는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밤새 거기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결국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호 오빠 쓰러졌어요. 병원에 있어요. 그래. 엄마, 그래도 오빠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싫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숙 씨와 살고 있어요. 진짜 옥분이네 채널은 구독자 3만 명이 됐습니다. 수익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많지 않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여전히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옥부님, 언젠가는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워요? 미운 것보다는 실망이에요. 실망? 네. 제 자식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망했어요. 영숙 씨는 아들 용서했어요? 아니요. 아직도 못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선택이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 근데 알았어요.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제 가치를요.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조옥분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아갈 거예요. 비록 자식들과 멀어졌지만,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여전히 조옥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 저는 조옥분입니다. 올해 일은 자식들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숙 씨가 있고 구독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